타이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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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타닉. 축하합니다. 이제 영화에서 본 것, 책이나 신문에서 읽은 것, 사람들에게서 들은 모든 이야기를 잊으셔도 됩니다. 이제 우리는 유명한 침몰선에 대한 가장 상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타이타닉 3D 스캔을 통해 참사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하세요. 여러분이 전혀 몰랐던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이타닉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접할 준비가 되셨나요? 시작해봅시다. 아마도 이 사건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2년 4월 10일 거대한 유람선 타이타니코는 영국 사우샘프턴에서 뉴욕으로 출항했습니다. 4일 후 배는 빙산과 충돌하여 북대서양의 얼음처럼 차가운 바닷물에 침몰했습니다. 이는 해상 항해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거대한 재난 중 하나였습니다. 그 이후로 거대한 배의 잔해는 얼음물 아래에 잠겨 있다.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타이타니코를 침몰 지점에서 인양하려 했지만 제대로 시도한 적은 없었습니다. 승객들의 증언, 다큐멘터리, 그리고 책들을 통해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지만 그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진정으로 증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은 바로 타이타니코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그날 밤의 진실을 타이타니코에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전문가, 해양학자, 그리고 영화 제작자로 구성된 한 팀이 타이타니코의 침몰 과정을 가상으로 재현하여 다큐멘터리 타이타닉 디지털 부화를 제작했습니다. 이는 타이타니코 침몰 과정을 디지털로 재구성한 것 중 가장 세밀한 작품입니다. 이를 위해 멜란사의 전문가들은 타이타니코가 침몰한 수심 3,800m, 1,250피트 지점에 해양 로봇을 투입했습니다. 이처럼 깊은 수심에서는 모든 물체가 엄청난 수압을 받습니다. 그 무게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무거운 역기를 손가락 끝에 올려놓은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일반적인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숙련된 잠수부조차도 최대 40m, 130피트 정도의 깊이까지만 잠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입니다. 사람에게도 위험하죠. 그래서 전문가 팀이 로봇을 보낸 겁니다. 심해 탐사용 카메라를 장착한 그들은 4K 해상도로 70만 장 이상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3주 동안 배의 모든 부분을 탐사하며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약 16TB의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1TB는 1000GB입니다. 엄청난 양일까요? PC용 게임 중 가장 용량이 큰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는 전 세계 지도를 사용하여 사실적인 비행 시뮬레이션을 구현하는데 용량이 약 0.5TB에 불과합니다. 이 거대한 프로그램조차도 타이타니코 스캔 데이터의 32배나 적습니다. 배의 모형과 재난 시뮬레이션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을지 상상해보세요. 게다가 연구팀은 이 모든 정보를 배의 도면과 결합하여 타이타니코의 그날 밤 속도, 방향, 위치, 그리고 빙산과의 충돌 각도까지 계산했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정밀한 충돌 시뮬레이션을 만들기 위해 슈퍼컴퓨터에 업로드되었습니다. 그 후 전문가들은 목격자 진술을 조사하고 역사학자 및 해양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비극적인 밤의 상황을 상세하게 재구성했습니다. 알려진 사실과 다른 점들이 몇 가지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빙산이 배 옆면에 거대한 구멍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타이타니코 잔해 스캔 결과 얼음 조각이 스치듯 충돌하여 A4 용지 크기만 한 구멍이 여러 개 생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 손상이 거대한 배를 침몰시킬 수 있었을까요? 문제는 A4 용지만 한 구멍들이 선체 전체 길이에 걸쳐 나 있었다는 점입니다. 타이타니코의 설계자들은 이 배가 세상에서 가장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의 근거는 방수 구획 4곳에 물이 차도 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빙산과의 충돌로 6개의 방수 구호에게 물이 차게 되었습니다. 빙산이 배와 접촉한 시간은 단 6.3초에 불과했지만 결국 배는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타이타니코 잔해 스캔 결과 깨진 창문이 있는 구멍이 발견되었습니다.
빙산이 그곳으로 충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발견은 얼음 조각이 객실 안으로 들어왔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뒷받침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침대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데 갑자기 큰 굉음과 함께 빙산 조각이 객실 안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 후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겠죠. 연구진은 배가 정확히 어떻게 두 동강 났는지 밝혀냈습니다. 유명한 영화에서는 배의 뒷부분이 수면 위로 솟아올랐다가 떨어져 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배는 실제로 두 동강이 났지만 영화에서처럼 부드럽게 갈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재난의 규모는 끔찍했지만 실제 상황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배는 단순히 파손된 정도가 아니라 두 동강이 났습니다. 나무와 금속 부품, 파이프, 선체 조각, 벽 등 모든 것이 찢어지고 휘어졌습니다. 1등석 객실은 두 동강이 났습니다. 그 추운 밤, 금속이 긁히는 듯한 끔찍한 소리를 상상해보세요. 연구원들은 타이타닉호의 여러 사실과 영화 속 내용을 비교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1등 항해사 윌리엄 머독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화에서는 그가 구명보트에 타려는 승객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달랐습니다. 타이타닉호 생존자 찰스 라이툴은 윌리엄 머독이 구명보트를 물에 내리려다 익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누구도 공격하지 않았지만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정확한 세부 사항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해상도 스캔을 통해 이 주장이 사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타이타닉호에서 일어난 가장 감동적이고 영웅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보일러실에서 벌어졌습니다. 로봇의 도움을 받아 전문가들은 배의 증기 밸브 하나가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기관사들이 빙산 충돌 후 2시간 넘게 보일러실에 머물렀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뒷받침합니다. 이 용감한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전력 공급을 유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타이타닉호의 적절한 조명은 사람들이 구명보트를 안전하게 물에 내리는 데 도움이 되었고 전력 덕분에 멀리 있는 배들도 타이타닉호를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승객들은 타이타닉호가 물속에 잠겨 있을 때에도 불이 켜져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기관사들의 용감한 노력 덕분에 수백 명의 승객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배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승객과 승무원들의 다른 영웅적인 행동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영화로 만들 만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들이 말이죠. 연구진은 배를 조사하는 것 외에도 타이타닉호 잔해 주변 해저를 조사했는데 그곳에는 타이타닉호의 잔해뿐만 아니라 금화, 회중시계, 빗, 신발 등 승객들의 개인 소지품도 흩어져 있었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침몰한 배에서 건져 올린 많은 유물들이 여러 경매에서 판매되었습니다. 또한 전문 박물관에서 타이타닉호의 유물들을 관람할 수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북아일랜드에 있는 타이타닉 벨파스트 박물관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타이타닉호의 디지털 복제본이 전시되어 있어 타이타닉호가 어떻게 침몰했는지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배의 상태를 실질적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잔해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압, 차가운 수온, 바닷물, 그리고 해양 생물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배를 서서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관광객들을 위해 배까지 다이빙 투어를 오르가니자하는 회사들도 있죠. 배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수정을 타고 전설적인 난파선으로 내려가고 싶어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탐험 중 일부로 인해 배의 일부가 손상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40년 안에 이 불운한 여객선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고 예측합니다. 다행히 타이타닉3 디스캔 덕분에 마치 배 안에 있는 듯한 생생한 디테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타이타닉 참사가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영상 10편으로는 제작진의 노고를 온전히 담아낼 수는 없겠지만 다행히 다큐멘터리 영화 타이타닉 디지털 부활을 통해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화를 감상하는 동시에 배의 3D 모형을 자세히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타이타닉호의 새로운 독점 사진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사진 중 단연 최고입니다. 21세기 대부분 동안 1985년 9월 타이타닉호 침몰 현장의 첫 사진이 공개되었을 때
전 세계는 숨죽였습니다. 사람들은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하고 70여 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전설적인 배를 지켜보았습니다. 타이타닉호는 어디에 침몰했을까요? 캐나다 뉴핀란드 해안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른바 침몰하지 않는 배로 불렸던 타이타닉호는 수심 약 3,800m, 1,200-600피트 아래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네, 타이타닉호는 그만큼 깊은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수 부부는 놀랍도록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난간도 닷줄도 그대로 남아있고 예전 사진에서 보았던 우아한 곡선의 홀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언론은 선미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선미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진들은 단순히 매혹적이고 섬뜩한 장면을 포착한 것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 사진들은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1912년 1,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이 참사에 대한 해답을 드디어 얻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타이타닉호에서 몇 명이 살아남았는지 검색해보기 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706명입니다. 생존자들 중 몇몇은 배가 침몰하면서 산산조각 나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배가 온전한 상태로 가라앉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조사관들은 이들의 의견에 동의했다. 당시 공식 보고서는 타이타닉호가 온전한 상태로 침몰했다고 결론지었다. 그렇게 73년 동안 마침내 우리가 바다 밑바닥에서 타이타닉호를 발견할 때까지 그것이 공식적인 이야기였다. 타이타닉호의 수중 사진이 공개되면서 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여객선은 침몰하면서 실제로 두 동강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선수 부분을 봤으니 선미 부분도 그 근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찾았어요. 배 앞머리에서 약 600m 떨어진 해저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 존재합니다. 하지만 왜 아무도 타이타닉호의 선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선수 부부는 해저에 부딪히면서 입은 모든 손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아볼 수 있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많은 부분이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으며 마치 배가 항해를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선미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오늘날 선미는 배라고 hardly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뒤틀린 강철 덩어리처럼 보입니다. 프로펠러, 왕복 엔진, 방향타처럼 비교적 탄력 있는 부분만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머지 선미 부분은 해저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선미가 왜 이토록 끔찍한 상태가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1912년 4월 15일의 그 얼어붙은 밤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비극이 일어나기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타이타닉호는 차가운 북대서양을 순항하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가족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음악이 흘러나오고 삶은 평소와 다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곳은 가장 저렴한 표를 가진 승객들을 위한 공간이었는데, 그래서 3등석 승객들을 선미, 선실, 스티어리지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하지만 선미는 승객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화물칸, 수화물 보관실, 주방, 선원 숙소, 심지어 기관실까지 배의 여러 저장 공간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잘 기억해 두세요. 잠시 후에 중요해질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힌 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수 부분이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선미는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오르며 배의 중앙부에 엄청난 압력을 가했습니다. 새벽 2시경 타이타닉호의 불빛이 깜빡거리다가 완전히 꺼졌습니다. 잠시 후 배는 두 동강이 났고 뱃머리는 파도 아래로 사라졌다. 선미는 잠시 물 위로 다시 가라앉았다가 거의 수직으로 다시 솟아올랐다. 몇 초 동안 똑바로 서 있다가 마지막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새벽 2시 20분경 선미는 대서양 아래로 완전히 사라졌다. 타이타닉호는 사라졌다. 수면 아래에서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첫째, 선수 부부는 천천히 물이 차오르면서 마치 잠수함처럼 부드럽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덕분에 선수 부부는
형태를 유지하고 거의 온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타이타닉호의 선미 부분이 무너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다. 배의 선미는 두 동강이 나면서 크게 찢어졌다. 열린 틈으로 엄청난 속도로 물이 쏟아져 들어왔다. 이 갑작스러운 침수로 인해 선미는 선수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가라앉았다. 물살이 너무 강해서 엄청난 소용돌이가 발생했고 그 결과 배의 파편들이 떨어져 나가 해저 곳곳에 흩어졌다. 앞서 말씀드렸던 선미 내부 공간 기억하시나요? 그 거대한 저장 공간들은 뻥 뚫려 있었고 그중 많은 곳에 공기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미 부분이 떨어져 나갈 때에도 여전히 공기가 갇힌 공간들이 남아 있었죠. 선미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으면서 점점 커지는 수압이 그 공기 주머니들을 하나씩 짓눌렀습니다. 주변 구조물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금속 조각, 가구, 조각상, 승객들의 소지품들이 해저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엄청난 수압 때문에 선미 부분이 가라앉으면서 붕괴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부분을 거의 볼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타이타닉 선미 부분의 미스터리에 대한 답을 알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타이타닉 이야기에서 너무 부서졌거나 너무 고통스러워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과 같습니다. 진정으로 잃어버린 배의 측면처럼 말이죠. 유감스럽게도 타이타닉호의 선수 부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영원히 그 자리에 남아있지는 않을 거예요. 난파선의 상징적인 모양은 해마다 변하고 있는데 좋은 쪽으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타이타닉호의 앞부분은 부식되고 있고 언젠가는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해저에 가라앉은 타이타닉호는 해수면보다 거의 390배나 높은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선체 내부에 공기층이 남아있지 않아서 큰 폭발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나쁜 소식은 배 자체의 무게가 선체를 갈라지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52천 톤에 달하는 강철이 해저로 천천히 가라앉으면서 선체를 비틀고 잡아당깁니다. 잠수정 탐사에서 이미 강철판에 큰 균열이 발견되었고 심지어 갑판 자체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난파선이 멋있고 으스스해 보이는 건 사실 선체를 뒤덮은 두꺼운 박테리아와 미생물층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타이타닉호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곳에서 발생하는 부식의 대부분은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하며 이로 인해 구조물 전체가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강판 보호 지지대는 매년 얇아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배가 매일 0.13톤에서 0.2톤 사이의 철을 잃어가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그 속도라고 해도 난파선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타이타닉호가 완전히 사라지는데 최대 420년이 걸릴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슬프지만 자연스러운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밤부터 배의 일부는 조금씩 부서져 왔습니다. 우리가 수중사진 촬영을 시작한 이후로 이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난간이 무너져 내리고 선장실, 화장실 천장이 무너진 것도 그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탐사대가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촬영하고 상세한 스캔 자료를 수집하여 바다가 모든 것을 삼켜버리기 전에 그 기억을 보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자연이 조용히 작업을 계속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하려는 것입니다. 어쩌면 굶주린 박테리아들이 잠시 식사를 멈추고 타이타닉호가 앞으로 더 오랫동안 평화롭게 잠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들을 클릭해서 시청해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만들어주세요.